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는 15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8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봉쇄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봉쇄가 풀린 중국 내에서도 경계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와 전 세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지 101일째입니다. 이제 100일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부터 오늘은 먼저 알아보면 미국 뉴욕주 한 주에서만 확진자가 이탈리아 전체 확진자보다 많습니다. 전체 미국인들의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현황을 보면 미국 확진자 수가 4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19일 1만 명으로 집계된 지 20일 만에 40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14,000여 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뉴욕주에서만 779명이 숨졌습니다. 신규 사망자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미국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불만이 있어 보여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WHO가 중국 중심이라면서 맹비난을 한 건데요. 문제를 잘못 짚었고 또 시점도 놓쳤다면서 무엇을 위해서 돈을 내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And they were wrong. They've been wrong about a lot of things. And they had a lot of information early, and they didn't want to. They seemed to be very China-centric. 네, 그러면서 현재 WHO가 받는 대부분의 돈을 미국이 지불을 하는데 이 금액을 보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확정된 건 아니고 규모나 시기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WHO에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WHO도 코로나19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Please. Unity at national level. No using COVID for political punch.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보건당국이 격리 지침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경제활동 정상화를 검토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죠. 하지만 위험이 적은 이들의 업무 복귀를 돕도록 지침 변경을 고려하는 겁니다. 대상은 감염자에 노출된 무증상자로 하루 2번 발열 검사를 받으며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 한해서 복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체된 경제를 다시 시작하려고 기대하는 와중에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유럽 내에서도 비슷한 봉쇄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국가들입니까? 네,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단계적 봉쇄 조처 완화 계획을 밝힌 곳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오는 14일부터 4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상점의 영업 재개를 시작으로 단계적 완화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오스트리아 티롤주는 봉쇄 조처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서 덴마크도 15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문을 다시 열기로 했고 노르웨이 역시 이달 말부터 유치원과 학교 문을 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는 계속되고 주요 문화 행사 등은 6월 중순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는 최근 확산세가 둔화하자 2단계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이달 중순부터 일부 생산 활동을 제한적으로 우선 재개하고 전국 이동 제한령은 다음 달 4일 이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위스나 체코 등도 완화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너무 일찍 완화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동 제한령을 연장하기로 검토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유럽 각국의 이런 연장 완화 움직임은 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표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진전된 점도 고려가 됐겠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하거나 침체할 거란 보고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3월에서 6월 경제적 손실 비용이 최대 35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독일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9.8%로 악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실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기록했다고 이 중앙은행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콘테 총리 역시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지만 국가 엔진을 너무 오래 꺼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완화하고 또 타격을 입은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을 합의하는 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영국 존슨 총리가 집중치료 병상으로 옮겨졌다. 전 세계인들이 놀란 뉴스였는데 네.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다고요? 네, 영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에 차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여전히 집중 치료 병상에는 있지만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hospital is that the Prime Minister remains in intensive care, where his condition is improving. I can also tell you that he has been sitting up in bed and engaging positively with the clinical team. 네, 앞서 존슨 총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열이 내리지 않자 지난 5일 저녁 병원에 입원했고 그런데도 상태가 악화하자 6일 저녁엔 집중 치료 병상으로 옮겨진 바 있습니다. 네, 현재는 라브 외무장관이 이 대응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한의 봉쇄령이 풀렸습니다. 우한 주민들이 속속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중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봉쇄가 풀리면서 하루에만 약 5만 5천여 명이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동이 자유롭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베이징과 저장성, 또 광둥성 등 중국 여러 지역에서 우한에서 온 사람을 대상으로 전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예. 특히 베이징은 출발 전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또 도착 후에도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해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방 곳곳에서 방역 수위를 높이는 건 중국에서조차도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했다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중미의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한 달 가까이 두문불출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미의 니카라과라는 곳인데요.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662만여 명 정도입니다. 이 위기 극복을 지휘해야 할 대통령이 지난달 12일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봉쇄나 격리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확진자가 6명, 사망자는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이 장기 집권 중인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그 전에도 몇 주씩 모습을 감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나타나곤 했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격리 중이거나 심지어는 사망했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범미보건기구는 니카라과 대응과 또 코로나19 보고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2차 파도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보다 53명 증가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38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 2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또 입국자 중에 확진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만도 11명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밀접 접촉이 잦은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룸사롱과 클럽, 또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일인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어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었고 4차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가 17조 7천억 원 규모의 선결제, 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먹거나 쓰진 않더라도 음식이나 숙박, 공연, 또 관광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미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두면 사용액 소득 공제율을 기존보다 최대 5배가 넘는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6월까지입니다. 또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에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당겨서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항공권 구입 물량 등에 대해서 최대한 선결제, 선구매하고 건설 투자를 앞당겨서 3조 3천억 원 이상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